자, 팬데믹 시대. 왜 이렇게 우리는 집에 관심을 가지고 꾸미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물건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심리적으로도 없는 겁니다. 집 꾸미기가 중요한 이유.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집에 있는 시간,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늘어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팬데믹이 지나간 후 집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공간의 심리학의 저자인 바바라 페오팔에 따르면 주거 욕구는 안전, 휴식, 공동체, 자기 표현, 환경 구성, 친밀성 이렇게 최소한 6가지의 하위 욕구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안전 욕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집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활기를 주는 공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집 꾸미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 잡지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 꾸미기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좋은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필요한 걸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필요한 걸 버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재미있게도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이 상당 부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진 집에서는 점점 더 심란해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집에서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집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리적 공간도 비워야 마음속에서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비워냈습니다. 아이디어가 그제서야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팬데믹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정리고요. 그 정리는 물건의 재배치기보단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건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왜 그걸 버리면 안 되는가를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짜 속내나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값비싸게 구입했던 물건도 그거는 버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아이인데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팔레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이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에너지를 좀 더 어디에다가 쏟아야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바바라 페오팔의 얘기를 다시 돌아보면 인간은 이 6가지 욕구를 주고해서 다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6가지 욕구는 상충하기가 쉬워지죠. 즉 심미성이 높아진 공간이 휴식을 취하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공간마다 테마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 본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는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얘기를 해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객관적이고 협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가능성을 점점 더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은 굉장히 높이에 예민한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천장이 낮고 좁을 때 안락함, 편안함, 안정감이 있죠. 천장이 높고 그리고 옆으로 더 개방감이 있을수록 활력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건 대부분의 심리학과 관련된 연구에서 안정적으로 관찰이 되는 현상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인테리어가 필요하시다고요? 중요한 건 천장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좁혀져 있는 느낌이죠. 막혀져 있다는 느낌은 칸막이로 해결이 되죠. 문제는 천장의 높이는 조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천장 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되죠. 약간 더 두꺼운 매트리스를 놓는다든가 책상을 조금만 높게 만들어 보세요. 한 5cm 정도만 변화를 줘도 안락감에는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집에 안정감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책을 한 방으로 몰아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책은 지식이고 지식은 무겁고 그러니 차분하고 조용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감 있고 차분한 곳이 되는 그런 심리적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차 한 잔을 하시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쉬워질 겁니다. 집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싶다면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있죠.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있을 때 애칭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왜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는 애칭을 안 붙여주세요? 이름을 달리 붙이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진을 보여주고요. 저건 타운하우스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별명 인터넷 공간상에 있는 집에는 많이 붙이시죠. 블로그에는 누구누구의 무슨 집, 누구누구의 무슨 공간 이렇게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붙이세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사는 집에는 그 애칭을 안 붙이시나요? 붙인 이름에 따라 분위기가 따라가는데요. 그리고 방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경우도 있죠. 공간 분리를 만들어내서 집을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되는 재미있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채원이 방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저희 막내딸이 채원랜드라고 붙여주세요. 저는 저 방에서 놉니다. 집도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애칭 때문에 애정이 생기실 겁니다. 뭘 사서 꾸밀지보다는 뭘 버릴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필요하죠.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정감을 주는 인테리어가 필요하시다고요? 책을 모두 한 공간에 모아보세요. 이불과 책상을 좀 높게 만들어 보시는 아주 작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싶다고요? 애칭을 붙여주십시오.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허전해요. 간접 조명이 필요할 것 같아 조명기구 2개를 샀습니다. 뭔가 도자기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고 사봤죠. 그 도자기가 있으니까 좀 너무 고풍스러워요. 인형 2개를 그러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고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